자, 안녕하세요. 네, 자, 오늘 공법 중에서 도시군관리계획 하겠습니다. 자, 보시면 그 도시군 기본계획과 지난주까지 했고요. 172페이지 보세요. 172페이지 보시면 4장에 나와요. 4장에 보시면 도시군 관리계획이라고 나옵니다. 그건 일단 왕별표 좀 해놓으시고 가장 많이 시험에 나오는 파트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먼저 전체적으로 이제 보면은 지난주에 공부한 내용이 두 개 공부했습니다. 두 개. 광역도시계획 공부했고 도시군 기본계획. 그래서 지금 공부하는 내용이 법률 한번 다시 한번 써보면 국토에 대해서 먼저 계획을 수립하고 요 수립한 계획에 대해서 토지를 이용해야 된다. 그래서 계획 파트하고 이용 파트에 관한 내용이 담겨져 있는 법률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일단 여기서 지난주에 한 게 상위계획 두 개 한 겁니다. 먼저 광역도시계획을 했고요. 광역도시계획 이걸 수립을 했고 자, 그 다음에 광역도시계획 수립이 되면 하위계획을 수립하죠. 도시군 기본계획. 그래서 이렇게 해서 쭉 수직관계로 내리시면 돼. 자, 상하관계죠. 그러면 이제 광역도시계획 밑에 두 번째 넘버 2라고 하는 계획이 있습니다. 그게 도시군 기본계획이죠. 기본계획. 여기까지 지난주에 한 거고요. 이 광역도시계획과 도시군 기본계획은 수직관계라고 보시면 돼요. 수직관계. 그래서 두 가지 계획만 가지고 볼 때는 광역도시 하위계획이 도시군 기본계획이다. 그래서 도시군 기본계획은 광역도시에 부합된다. 성립이 됩니다. 내용이 서로 다르면 광역도시 내용이 우선한다. 정리할 수 있고 그 내려가서 도시군 기본계획 밑에 있는 계획을 배운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지금 배우는 오늘 배울 내용이 기본계획 하위계획입니다. 바로 도시군 관리계획이죠. 도시군 관리계획. 그래서 요 계획은 시험에 굉장히 많이 나와요. 그래서 여기서 다 나온다라고 보시면 돼요. 거의. 그래서 요 계획은 가장 구체적인 내용이 담겨져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계획이기 때문에 요거는 이제 우리가 세부적으로 들어가셔야 됩니다. 내용이. 그래서 크게 보시면 여기서 정리를 하실 때 일단 국토에 대해서 수립하는 계획이니까 우리가 말하는 국토는 6군데를 말해요. 그래서 여기서 국토를 다시 한번 정리해 보면 지난주에 한 거 정리하는 겁니다. 특별시, 광역시, 그 다음에 특별자치시, 자치시로 할게요. 그 다음에 자치도가 있고 시군이 있죠. 자치도, 그리고 시군. 이렇게 됩니다. 자, 이렇게 되고, 광역도시 같은 경우는 이제 둘 이상을 묶죠. 넓다라는 얘기니까. 그래서 두 개 이상을 묶어서 기능을 상호 연계합니다. 서울특별시에 있는 기능과 인천광역시에 있는 기능을 연계한다. 그런 목적으로 지정을 하게 됩니다. 대상 지역을. 그게 이제 뭐가 되냐면 광역계획권이 되죠. 이 광역계획권이 뭐가 되는 거냐면 광역도시의 수입 대상 지역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광역계획권을 국장이나 도지사, 지정권자라고 배운 게 2명이란 말이에요. 국장도 있고 도지사 2명이 지정권자인데 광역계획권을 국장이나 도지사가 지정하면 앞으로 지금 당장 개발이 아니라 앞으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라는 장기발전 방향을 제시하는 계획이다. 이렇게 배웠고요. 자, 우리가 도시군 기본계획으로 내려가면은 둘 이상을 묶지 말고 따로따로 수립합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도시군 기본계획과 도시군 관리계획은 이렇게 수립 대상 지역을 그냥 붙이세요. 이렇게. 관할 6군데가 수립 대상이 됩니다. 그래서 특별시 따로, 관할계획별로 따로따로 수립하는 거예요. 광역시, 자치시, 자치도, 시군에 대해 수립하는 계획이 2개 있다. 그 계획이 도시군 기본계획과 도시군 관리로 구분된다. 그래서 우리는 이 2개를 합쳐서 수립 대상이 동일하기 때문에 뭐라고 부르냐면 도시군 계획이라고 불렀어요. 다 용어 정의할 때 한 건데 복습을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도시군 기본계획과 관리계획의 차이가 뭐냐면 수립 대상은 동일한데 도시군 기본계획은 관할구 6군데에 대해서 앞으로 이렇게 개발할 거다, 보존할 거다라는 장기발전 방향만 제시하는 계획이고요. 그 장기발전 방향을 구체화시키는 계획이 도시군 관리계획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도시군 관리계획은 이런 용어가 들어갑니다. 구체적으로 개발도 한다. 서울특별시 A라는 지역은 개발하겠다. B라는 지역은 정비하겠다. 자, C라는 지역은 보존하겠다. 개발 중 및 보존을 위해서 수립하는 계획이다. 이렇게 넘어온 거예요, 지금. 그래서 그 의의를 보시면, 자, 의의에 보세요. 자, 도시군 관리계획 의의에 보시면, 도시군 관리계획이란 일단 수립 대상이 몇 군데죠? 6군데예요.
자, 특별시, 광역시, 자치시, 자치도, 시군. 이걸 먼저 찾아내시고, 그 다음에 세 가지 글자 동그라미. 자, 그러면 그 관할구 6군데를 뭐 한다는 얘기냐면, 개발도 하고, 그 다음에 정비도 하고, 보전도 한다. 거기까지 끊으시면 돼. 그만큼 구체적인 내용이 자, 포함되어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리고 구체적으로 내려가시면, 박스 안에, 자, 박스 안에 내용이 나와요. 그게 전부 다 도시군관리계 내용입니다. 그 내용들이 연결돼야 돼요. 그게 바로 도시군관리계로 연결되는데 첫 번째 내용이 용도지역이죠. 그건 밑줄 잡고 그으면서 확인하셔야 돼. 자, 용도지역이 뭔지는 지난주에 설명드렸습니다. 오늘 또 구체적으로 공부를 합니다. 종류에 대해서. 자, 쓰임별로 정하는 거죠. 토지를. 자, 개발 목적으로 쓸지 보전 목적으로 쓸지를 정하는 게 용도지역이에요. 그러면 용도지역을 지정하게 되면 용도지역이 갖고 있는 단점, 뭐 화재에 굉장히 취약하다, 뭐 그러니까 재해에 취약하다, 뭐 이렇게 단점이 있다는 얘기죠. 단점이 있으면 단점을 보호하기 위해서 용도지구를 지정한다고 배웠습니다. 그래서 이 박스 안에 1번에 용도지역, 용도지구 지정 병행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용도지역이 되건 용도지구가 되건 전부 다 얘네들을 지정할 때는 또는 변경할 때는 도시군 관리계획을 통해서 지정도 하고 변경도 한다 그런 얘기고요. 그 다음에 자, 두 번째 내려가면 2번에 우리가 한 그대로 가셔야 돼. 자, 개발제한구역, 도시제한공원구역, 시가와 조정구역, 자, 수산자원 보호구역 나오는데 걔네를 묶어서 용도구역이라고 쓰세요. 옆에다. 자, 용도구역이라고 하면 좀 편하잖아요. 그럼 용도구역 종류가 몇 개 있습니까? 그러면 4개가 아니라 원래는 5개가 있어요. 6번에 있는 걸 올렸어 우리가. 지난주에 공부할 때. 그래서 개발제한구역, 도시제한공원구역, 시가와 조정구역, 수산자원보호구역, 마지막 6번에 있는 걸 올리세요. 입지규제 최소구역이 있습니다. 그럼 6번을 따로 할 필요가 없다는 얘기죠. 아예 용도구역에 포함시켜서 2번으로 정리하면 됩니다. 정리하시면 되겠고, 그럼 얘네 5개를 묶으면 개도시 수입이라고 하는데 합치면 용도구역이 됩니다. 용도구역도 지정을 도시공간을 통해서 지정하라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내려가서 세 번째 할 게 뭐냐면 도로 설치하고 공원 설치합니다. 4글자로 기반시설이죠. 3번에 있습니다. 3번에. 자, 그럼 기반시설 설치한다 그러면 막연하니까 도로 설치한다 이렇게 보시면 돼. 기반시설을 설치, 정비, 개량한다. 정비하고 개량합니다. 이렇게 되고 대표적으로 도로 설치한다고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사업이 있어요. 4번째 내려가면 사업 2개, 도시개발사업. 자, 도시개발사업이 있고 정비사업이 있죠. 자, 이건 뭐 제목만 읽으시면 돼요. 이 2가지 사업도 도시군관리를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라고 하시면 됩니다. 5번째 내려가면 그렇죠. 공적개발이라고 배웠어요. 지난주에. 간단히 설명드렸습니다. 이름이 뭐예요? 지구단위 계획구역입니다. 이름 자꾸 읽으셔야 돼요. 이거. 자, 공적개발. 자, 행정청이 직접 들어서 개발하겠다고 지원한 지역의 이름이지. 그게 지구단위 계획구역이고, 자, 그럼 지구단위 계획구역을 계획적으로 개발하겠다라고 수립하는 계획이 바로 지구단위 계획이다. 그래서 오른쪽에 지구단위 계획이 보일 겁니다. 그럼 이 지구단위 계획을 통해서 개발되는 구역이란 얘기예요, 여기가. 그러면 지구단위 계획구역은 행정청이 지구단위 계획이라고 하는 개발계획을 수립해서 직접 개발하겠다라고 자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얘네 2개는 사적 개발이랑 관련 없고 공적 개발과 관련돼 있다. 그 대상 지역의 이름이 지구단위 계획구역이고 그때 수립하는 계획 이름이 지구단위 계획이다. 이렇게 해서 자, 그 5번째 내용까지가 정리됐고요. 6번에 가면 입지규제 최소구역은 용도구역에 포함을 시키면 따로 공부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면 박스에 있는 그 내용들, 박스 안에 있는 그 내용들은 전부 다 소속을 먼저 찾아야 돼요. 소속이 자, 무슨 계획으로 결정합니까? 그러면 도시군관리계획을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라고 하시고, 그러면 개발, 정비, 보전이라는 얘기는 자, 갑돌이 갖고 있는 땅을 개발할지 정비할지 보전할지 2가지만 볼까요? 개발, 보전 2가지를 정해준다는 얘기거든요. 개발 목적으로 만약에 지정해줬다는 얘기는 지정해주게 되면 땅값이 오른다는 얘기죠. 자, 그리고 보전 목적으로 지정하는 지역은 땅값이 떨어지지. 그럼 우리 일반 국민과 관련성이 찾아보면 일반 국민이 갖고 있는 재산권에 직접 영향을 주는 계획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구속적 계획이라는 얘기예요. 내려가시면 법적 성격에 보면 자, 3번째 줄 보시면 돼. 구속적 행정계획. 거기다 밑줄 하나 걸으시면 돼. 그럼 우리가 자, 도시군관리계획은 광역도시나 기본계획과는 달리 구속력이 있는 계획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시험에 많이 내는 겁니다. 따라서
구속력이 있는 행정계획은 우리가 행정쟁송 제기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있다에 동그라미 쳐놓으시면 돼. 자, 그래서 이제 여기부터 우리가 본격적으로 보셔야 돼요. 공부를. 자, 본격적으로 하시는데 오른쪽 가시면 173페이지입니다. 자, 요거를 일단 다루겠습니다. 여기서. 자, 일단 구속력이 있는 계획은 2반 동그라미. 도시군관리계획을 수립한다라고 안 하고 2반한다 그래. 2반. 용어를 바꿔서 쓰는 거예요. 자, 제목을 동그라미 쳐야 돼. 제목. 그럼 2반은 수립하고 똑같은 말이에요. 그 다음에 승인이라는 용어 대신에 뭐라고 쓰냐면 결정 동그라미. 그 제목에다 동그라미. 그럼 여기는 2반을 한다는 얘기는 수립한다는 얘기랑 똑같아. 결정한다는 얘기는 승인해준다는 얘기랑 똑같아. 그러나 구속력이 있기 때문에 2반이라는 용어와 결정이라는 용어를 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는 2반권자라는 용어를 쓰는 거예요. 관리계획은. 2반할 권한을 갖고 있는 행정청. 그 다음에 결정권자 이렇게 쓰는 겁니다. 그래서 2반권자하고 결정권자가 있는데 그 양가로 1번 내려가시면 2반권자라고 써 있잖아요. 그래서 자, 일단 2반권자 밑에 놓으시고 행정청 중에서 자, 도시군관리계획을 누가 2반하느냐를 이제 배우는 거예요. 그러면 2반한다는 얘기는 수립한다는 얘기거든 지금. 그러면 2반 대상 지역이 바로 수립 대상 지역이 되니까 6군데가 되지. 그러면 2반을 하는 주체가 관할구의장 6명이 2반하는 게 맞잖아. 누가 봐도. 그래서 원칙에 보시면 6명이 딱 나온다고요. 6명 그럼 누군지 아시죠? 예, 관할구의장들 여기 있는 장들. 특별시장, 광역시장, 자치시장, 자치도의사, 시장군수. 거기다 밑줄 딱 그세요. 공부를 했으면 확인해야 되잖아 우리가. 그러니까 여기 있는 자가 원칙적인 2반권자가 됩니다. 그러니까 관할구에 대해서 도시군관리계획을 2반하여야 한다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2반권자. 자, 먼저 찾으셨고. 근데 요걸 한번 비교를 해보면 지난주에 공부한 도시군기본계획에서는 수립권자라고 배웠잖아요. 수립권자 몇 명이었죠? 자, 우리가 그럼 수립 대상 지역이 6군데잖아 지금. 6군데라고 지금 분명히 말씀드렸으니 6군데니까 몇 명이에요? 여긴 6명밖에 없어. 예외가 없어요. 예외적인 수립권자가 없어요. 근데 도시군관리계획은 예외적인 자가 있다는 거죠. 시험에 원칙을 안 내 잘. 예의를 내는 거예요 문제. 그러니까 거기 밑에 내려가면 예의라고 써 있는 거 있죠? 동그라미 2번에. 거기다 별표하고 예의적인 그 2반권자를 좀 신경 써서 보시면 돼. 그럼 여기는 도시군관리계획은 몇 명이 더 있냐면 2명이 더 있어요. 자, 밑줄 보세요. 국토교통부 장관 밑줄, 도지사 밑줄. 합격은 끝이 아니라 시작이죠. 공인중개사는 인맥이 정말 중요하거든요. 진짜 인맥을 쌓고 싶다면 에듀윌에서 시작하세요. 자, 거기는 2명이 예외적인 2반권자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예외적으로 국토교통부 장관이 2반할 수 있는 경우도 있고 도지사가 2반할 수 있는 경우도 있죠. 그 사이가 박스 안에 있어요. 그래서 국토교통부 장관 밑에 보면 A, B, C가 있을 거예요 지금. 자, 그 세 가지 경우가 바로 국장이 2반할 수 있는 경우인데 거기서 우리 하나는 지금 정리할 수 있어요. A번 옆에 보면 뭐라고 써있죠 여러분들? 국가계획. 자, 게임 끝났지 뭐. 자, 국가계획과 관련돼 있습니다. 관리계획을 2반해야 됩니다. 그러면 국가계획 나오면 중앙에서 2반하잖아요. 중앙이 나와야 되고 6명이 탈락이라는 얘기지. 그러면 요거 나오면 우리 공식 만들지 않았나요 여러분들? 예, 누가 하죠? 국장이 2반합니다. 이렇게 대답할 수 있잖아요 우리. 그거는 우리가 배운 거 그대로 와서 써먹는 거예요. 국가계획 미치고 나야죠. 자, 두 번째 B번에 가면 둘 이상의 시도에 동그라미 쳐요. 시도에 걸쳐 지정되는 용도지역, 용도지구, 용도구역까지 슬러시하고 끊어버려. 뒤에 읽지 말고. 그러면 지금 용도지역, 용도지구, 용도구역을 2반을 하는데 자, 자기관할구역 안에만 속해 있는 게 아니라 대상이 시도에 걸쳐 있다는 얘기예요. 시도. 그럼 서울특별시하고 경기도에 큰 산이 하나 있다. 여기를 자연환경보전지역이라는 용도지역으로 지정해야 되겠다. 누가 2반합니까? 그럼 한 단계 위에 있는 자가 2반하는 거예요. 뭐 시도의사가 막 협의를 해서 하는 게 아니라 그냥 국장이 2반합니다라고 대답하시면 돼. 이게 그 두 가지만 하시면 돼요. 국토교통부 장관이 2반할 수 있는 사유는 A, B, C 세 개가 있을 거예요. 그 중에서 A번과 B번 두 개만 일단 정리해 놓으시면 되겠고 C번은 뭐 거의 안 나오니까 참고로 읽어보시면 되고 그다음에 도지사가 2반할 수 있는 경우가 또 있어요. 내려가시면 니은번에 자, 도지사는 다음의 경우 직접 또는 시장이나 군수의 요청에 의해서 도시군관리계획을 2반할 수 있다라고 나오는데 사유가 두 가지가 보일 겁니다. A번하고 B번. 거기 A번 가면은 지금 둘 이상의 시군이라고 보일 거예요. 거기 동그라미.
자, 시군에 걸쳐 지정되는 용도지역, 용도지구, 용도구역까지 슬러시 하시면 돼. 그러면 여기서 자, 우리가 시도가 있고 지금 분명히 국장이 위반할 수 있는 것 중에서 그 위쪽에서 자, 도에 걸쳐 있다면 국장이 위반했죠. 그럼 요거를 바꾸는 거예요, 지금. 큰 산이 하나 있는데 포천시 연천군에 걸쳐 있대. 자, 큰 산이. 그럼 여기를 또 용도지역을 자연환경보전지로 위반해야 되겠어요. 그러면 요때는 누가 위반합니까? 그러면 시군 위에 누가 있죠? 포천시 연천군 위에 도지사가 있잖아요. 그럼 누가 위반한다? 도지사.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거기까지만 하시면 돼. 하나씩. 자, 대표적으로 보시면 되겠고, 그 사유는 물어봐요. 위반 사유. 그래서 국토교통부 장관이 위반할 수 있는 사유가 2개. 3개 중에서 2개만 기억하시면 된다는 거야. 그 중에 하나가 국가기관 관련된 경우. 두 번째가 둘 이상의 시도에 걸친 용도지역, 용도지구, 용도구를 위반할 때 한 단계 위에 국장이 있으니까 국장이 위반합니다. 이렇게 하시고, 그 다음에 둘 이상의 시도가 아니라 둘 이상의 어디에 걸쳐 있어요? 시군. 그럼 같은 도에 걸쳐 있는 거지. 그럴 때는 그 시군 위에 있는 도지사가 위반합니다. 라고 하신대. 도지사. 자, 그렇게 해서 위반권자를 마무리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원칙과 예를 합쳐서 위반권자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다시 원칙과 예를 합쳐서 위반권자. 그러면 자, 위반권자는 싹 다 정리하면 관할과장 6명도 있지만 2명이 더 있죠. 위반할 순자가 국장이 있고 도지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자를 합쳐서 위반권자 이렇게 부르시면 되고, 내려가서 자, 2번에 가면 위반 기준 나옵니다. 자, 거기 동그라미 1번에 밑줄거 볼까요? 상위계획과의 관계. 자, 요거는 이미 지난주에 우리가 원리를 한번 정리해 드렸는데, 자, 도시군관리계획이 지금, 자, 그럼 도시군관리계획은 상위계획이 몇 개 있죠? 2개 있죠. 무슨 계획, 무슨 계획? 광역도시계획도 있고 도시군기본계획도 있습니다. 그럼 하위계획은 무슨 계획에 부합돼야 돼요? 자, 상위에 부합돼야 되죠. 따라서 결론. 도시군관리계획은 광역도시계획과 도시군기본계획에 부합돼야 된다. 나와 있습니다. 자, 그 지문까지 딱 끊어요. 자, 거기 보시면 상위계획과의 관계 땡땡. 자, 도시군관리계획은 광역도시계획 및 도시군기본계획에 부합되어야 한다. 하며라고 나와 있는데 한다고 끊어버려. 뒤에 읽지 말고. 뒤에는 의미 없고. 간단히 말씀드리면 하위계획은 무슨 계획에 부합돼야 돼요? 상위계획에 부합돼야 된다. 그런 건 원리예요, 원리. 원리가 똑같아요. 지난주에 우리가 공부한 게 도시군 기본계획은 광역도시에 부합돼야 된다 이렇게 배웠잖아요. 내용이 다르면 광역도시 내용이 우선한다 라고 배웠습니다. 그 원리가 여기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따라서 도시군관리계획도 상위계획이 2개 있으니까 2가지 계획에 부합돼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도시군관리계획은 광역도시계획과 도시군기본계획에 부합돼야 된다. 간단히 말하면 하나의 원리가 적용되죠. 하위계획은 무슨 계획에 부합돼야 돼요? 상위계획에 부합돼야 된다. 됐습니다. 넘어가시고 다음 자 넘어가시면 자, 동그라미 2번에 맨 위에 동그라미 2번에 도시군관리계획의 차등 위반이라고 써 있어요. 차등 위반. 차등 위반에 대한 밑쪽을 놓으시면 자, 이게 차등 위반이라는 게 나쁜 의미가 아니에요, 일단. 좋은 의미입니다. 그래서 위반을 할 때 지역별로 달리 이렇게 차등을 둬서 위반하라는 얘기인데, 예를 들면은 가장 간단히 말하면 도로 하나 설치한다. 기반시설. 자, 기반시설이면 자, 도로면 기반시설 맞죠? 이걸 설치하는 지역을 한번 구체적으로 가볼까요? 자, 예를 들어서 도시지역에다가 설치한대. 도시지역. 관할구역 중에서. 그 다음에 여기는 농촌에다 설치한대. 농촌. 여기는 산촌에다 설치한대. 산촌. 그럼 여기는 지역별로 인구수가 동일해요? 달라요? 달라요. 그럼 기반시설의 수요도 다르겠지. 그럼 인구가 많은 도시지역 같은 경우는 기반시설을 위반할 때 10개 설치했다고 위반을 해. 그러면 똑같이 농촌도 인구수 무시하고 10개 설치하겠다고 위반하고, 산촌도 인구수 무시하고 10개 설치하겠다 위반하면 이렇게 위반은 합리적 위반이 아니죠. 이렇게 위반하면 균등하게 위반해야 한다가 되는 거야. 그럼 X가 되는 거지. 이렇게 하지 말고 농촌 같은 경우는 인구가 반밖에 안 돼. 예를 들어서 도시역에. 그러면 5개만 설치하면 되잖아. 이렇게. 그 다음에 그거에 또 3분의 1밖에 안 되는 산촌에는 3개 정도만 설치하면 된다. 이렇게 위반하라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위반하라는 걸 우리가 5글자로 차등적 위반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면 지문에 차등을 두어 위반해야 한다라고 나오면 그건 옳은 지문이 되지. 그래서 거기 보시면 자, 그 차등을 두어 위반해야 한다면 X 하시면 안 되고 O 하셔야 돼. 이거 옳은 얘기예요, 지금. 그렇게 위반을 해야 됩니다. 자, 보겠습니다. 내용.
자, 도시군관리계획은 계획의 상세 정도. 자,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하는 기반시설의 종류 등에 대해서 거기 한번 밑줄 그어보세요. 도시하고 농산어촌 나옵니다. 그럼 대상지역이 지금 위반하는 대상지역이 도시 지역일 수도 있고 농촌, 산촌, 어촌일 수 있다는 얘기죠. 그럼 동등하게 10개씩 설치하는 게 아니라 자, 도시의 인구가 많으니까 10개, 농촌은 5개, 산촌은 3개 이런 식으로 설치하라는 얘기지. 그거를 밑줄 그으세요. 어떻게 위반하라고 불러요? 차등을 두어 위반하여야 한다. 차등을 두어 위반하여야 한다. 이 표현이 되는 겁니다. 정리해 놓으시고. 자, 그리고 3번 내려가서 자, 위반제한이라고 써 있습니다. 여기는 왕별표 하세요. 여기는 뭐 매년 나오는 부분이에요. 작년도 여기서 나왔지만 자, 2년 연속 나온 거죠. 근데 올해 또 나와요, 여러분들 이거는. 그러니까 누구냐면 주민이에요. 일단 제목이 뭐냐면 위반 제한입니다. 그럼 위반을 뭐 하는 거냐면 부탁하러 오는 거야. 그렇다는 얘기는 자, 우리가 두 가지 용어를 씁니다. 하나는 요청이라는 용어를 쓰거든요. 요청. 요청은 행정청끼리 부탁을 하는 거예요. 자, 권한이 없는 행정청이 권한 있는 자한테 부탁을 하면 요청입니다. 근데 비행정청이 행정청을 찾아서 부탁하면 제한이라 그래. 그럼 여기서는 누가 주인공이냐면 우리야, 우리. 그래서 주인공에 동그라미 쳐야지. 주민. 자, 주민. 우리들은 자, 보세요. 도시군 관리 계획을 위반할 수 있나 없나? 위반 못하죠. 위반은 행정청만이 하잖아요. 우리 누가 하는지 배웠잖아요. 우리들은 위반할 수는 없다. 그러나 요 위반권자인 행정청을 찾아가서 위반권자를 찾아가서 위반을 좀 해주세요라고 부탁은 할 수 있습니다. 그거를 제한한다 그래. 제한. 근데 뭐 해달라고 제한하는 거냐면 위반을 좀 해주세요라고 제한하는 거니까 제목이 위반 제한이잖아 지금. 그래서 자, 위반 제한이 나오는 순간 요게 나와야 돼. 동그라미 쳐야지. 이건 누가 이거 하느냐? 주민이 합니다. 주민의 동그라미. 그럼 주민은 직접 위반을 할 수는 없어요. 위반 못합니다. 그러나 위반할 수 있는 자, 위반권자에게 가서 부탁은 할 수 있어. 어떠어떠한 사항에 대해서 위반 좀 해주세요 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그걸 위반 제한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자, 그 박스 안에 있는 게 이제 위반 제한 사항이거든요. 자, 보시면 주민은 다음의 사항에 대해서 도시관리계획을 위반할 수 있는 자에게 위반을 제한할 수 있다라고 써 있고 밑에 내려가시면 기역, 니은, 디귿, 리을 4개 보이시죠? 요 4가지 사항이에요. 요거는 무조건 외워야 돼. 요거는 그래서 4가지인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기반인설입니다. 여기 있네요. 여기 내용 중에서 여기 있네요. 기반인설, 설치, 정비, 개량 동그라미 하나 쳐놓고 자, 이런 건 앞다따서 외워야 되니까 기자에다 동그라미 하나 쳐놓으세요. 기자. 자, 그리고 오른쪽에 뭐라고 써있냐면 주민이 위반 제한을 올 때 지금 뭐에 대해서 위반 제한하는 거냐면 기반인설을 설치해달라고 위반 제한하는 거 맞죠? 그럴 때 자, 동의서가 들어가야 돼. 동의서. 오른쪽에 동의서가 있거든 지금. 그래서 대상 토지 면적이 있으면 면적 5분의 4 이상. 거기다 밑줄 하나. 자, 이런 것들은 이제 필요한 내용이니까 미리 한번 체크를 해놓으세요. 자, 그러면 주민이 기반인설 설치해달라고 위반 제한할 때는 뭐가 필요하다? 동의서. 자, 그 동의 요건이 어떻게 된다? 대상 토지 면적 얼마? 5분의 4. 5분의 4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뭐 5분의 4 그러면 80% 이상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요거죠. 자, 기반인 설치해달라고 할 수 있고 5번에 있는 거 아까 우리가 배운 거 지구 단위 계획구역입니다. 2번에 있는 니은번에 있는 게 지자에 동그라미 치시면 돼. 그래서 자, 지구 단위 계획구를 지정해 주세요. 지구 단위 계획을 수립해 주세요라고 할 수 있다는 거지. 자, 거기는 동의 요건이 있는데 그냥 놔둬요. 동의 요건 놔두세요. 밑줄 긋지 말고 일단 묶어서 할 거예요 제가. 그 다음에 디귿번 가시면 세 번째입니다. 개발진흥지구 중 밑줄 산업유통개발진흥지구 용도지구 중에 하나지. 나중에 배울 거예요. 자, 산업유통개발진흥지구의 산자의 동그라미. 그러면 주민이 뭐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용도지구 중에서 내가 갖고 있는 지역을 내가 갖고 있는 토지를 산업유통개발진흥지구로 뭐 해달라? 지정 좀 해달라. 지정 좀 해달라. 또는 변경 좀 해달라. 할 수 있다는 거죠. 대부분 다 지정해달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그러니까 산업이라는 얘기는 공업기능 중심으로 개발 좀 시켜달라 라고 할 수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자, 리을번 갑니다. 용도지구 중 용자의 동그라미. 자, 맨 앞에 용도지구 중 해당 용도지구에 따른 건축이나 그 밖의 시설의 용도 종류 규모. 이게 건축 제한이라 그래요. 이거를 건축 제한이라고 합니다. 자, 제한을 지구 단위로 대체. 자, 밑줄 뭘로 대체한다고요? 지구 단위로 대체하기 위한 용도지구 지정 좀 해달라.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거지. 그러면 자, 현재 이제 용도지구가 있는데 그 용도지구에서의 규제를 용도지구에서 행위 제한을 건축 제한을 요걸로 좀 해달라고 하는 거예요. 요거
무슨 계획으로? 지구 단위로 좀 개발 좀 시켜달라고 할 수 있다는 거지. 어쨌거나 중요한 건 주민이 지금 입안을 제한합니다. 라고 할 때 몇 가지가 나오죠 지금? 4가지잖아요. 이거를 알고 가셔야 돼. 이거를 외워야 돼 이거를. 그래서 뭐 꼭 굳이 뭐 앞자부터 해서 맨 위에부터 외울 필요는 없어요. 그래서 전 개인적으로 요거를 용산기지 이렇게 해요. 이렇게 해서 옆에다 써놔. 암기 코드를. 그 옆에 그 박스 옆에다 쭉 써놔. 이렇게 아끼지 말고 써놔. 팍팍. 용산기지. 그 용이 뭐예요? 리을번에 있는 거지. 리을번에 있는 거. 용도지구 중 건축 제한을 지구 단위로 대체하기 위한 용도지구. 그 다음에 산이 뭐예요? 산업유통개발진흥지구라고 해서 거기 지금 몇 번에 있습니까? 디귿번에 있는 거고요. 그렇죠. 그 다음에 기반의 설치가 기역에 있지. 하나씩 맞춰가면 되지 뭐 이렇게. 그 다음에 지구 단위 있고 니은번에 있잖아요 지금. 몇 가지 사항에 대해서 4가지. 일단 입에 용산기를 먼저 정리하고 나중에 풀어 쓰면서 하나씩 대입하시면 돼. 그럼 편하게 공부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그럼 주민은 우리가 용산기지라고 하는 4가지 사항에 대해서만 입안권자는 입안을 뭐 할 수 있다? 제한할 수 있다. 그럼 요 4개 빼고 물어보면 입안 제한 못한다고 대답하셔야 돼. 그럼 이걸 모르면 문제를 못 풀어. 그래서 용산기지만 알아도 작년에 한 문제 풀었어요. 작년 문제 30회. 그래서 작년에 뭐가 나왔냐면 요 니은번 나왔어. 두 번째 산. 자, 주민은 산업유통개발진흥지구 지정에 대해서 입안 제한할 수 없다 이렇게 나왔다고. X지. 입안 제한할 수 있다. 4가지 중에 하나에 들어가잖아요. 자, 정리해 놓으시고 다만 여기서 기역번 할 때 거기서 박스 안인 걸 다시 한번 보시면 기역번에 뭐가 있죠, 여러분들? 기반시설 설치 및 개량이 있습니다. 기반시설을 설치해달라, 정비해달라, 개량해달라고 할 때는 동의 요건이 얼마 필요했어요? 5분의 4 이상. 나머지는 손 안 댔죠? 네, 다 묶어버려서 3분의 1로 통일시키면 돼. 기반시설 빼고 나머지는 3분의 2 이상. 동의서를 갖고 들어가면 입안 제한할 수 있다가 되는 겁니다. 그런 식으로 공부를 하셔야죠. 공부를. 그럼 언제 하나씩 외우고 있어? 그래서 일단 머릿속에 잡아놓고 하나씩 풀어가는 거야. 이런 것들은. 내용이 많으면 내용을 일단 줄여야 되니까. 근데 이거는 이제 매년 나와요, 시험에. 그래서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고 용산기지 꼭 놓치면 안 돼요. 요거 암기 코드 잡아서 용산기지. 그리고 동의요건 어떻게 돼요? 그러면 기반시설 설치 정비 개량만 얼마고 5분의 4고 나머지는 싹 다 묶어서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받아서 제한하면 입안 제한할 수 있다 라고 정리하십시오. 내려갑니다. 자, 내려가시면 거기 박스 밑에요. 결과 통보라고 써 있어요. 밑에. 결국은 입안권자가 주민으로부터 뭘 받았죠? 지금 입안 제한 받았어. 그러면 입안 제한 받으면 입안하겠다 또는 안 하겠다 라는 거를 알려줘야 될 거 아니냐는 얘기지. 그게 결과 통보예요. 그게 45일이야. 동그라미. 45이라고 하는 그 숫자는 나중에 많이 듣고 외우세요, 나중에. 지금 외워버리고 나중에 까먹으면 아무 의미 없으니까 많이만 들어놔요. 그럼 40일 이내에 뭐 하냐면 반영 여부를 알려줘야 돼. 반영할지 안 할지를 알려주는 거야. 근데 이 기한이 부족할 수도 있죠. 연장할 수 있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연장 기한이 나올 거예요, 지금 보면. 1회 안에서 며칠? 30일. 밑줄. 1회 안에서 30일 연장할 수 있다. 이런 것들은 숫자들은 지금부터 막 하지 말고 많이 들어요. 많이 듣고 나서 귀에 익숙해지면 그때 외우시면 됩니다. 내려가서 비용부담. 비용부담 나오는데 비용. 비용이라는 얘기는 머니죠, 지금. 그럼 여기서 보세요. 주민이 몇 가지 사항에 대해서 입안을 제한했죠, 지금? 4가지. 용산, 기지. 4가지에 대해서 입안을 제한했는데 입안권자가 반영 여부. 반영할지 안 할지를 40일 이내에 알려줬잖아요, 지금. 그럼 결과는 둘 중에 하나입니다. 반영하겠다라고 알려주는 경우도 있고 안 하겠다고 알려주는 경우도 있죠. 그럼 만약에 반영하겠다고 알려줬어. 그러면 반영한다는 얘기는 입안한다는 얘기지. 그러면 주민이 뭘 해서 입안을 제한을 해서 입안하는 거잖아, 지금. 그럼 입안할 때 들어가는 비용이 있잖아요. 거기에 관한 문제입니다. 그럼 이건 지금 뭐에 관한 문제, 비용에 관한 문제는 주민이 입안을 제한했기 때문에 입안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원인 제공자한테 부담시킬 수 있다는 얘기지. 그래서 입안권자는 필요한 비용이 있죠.
입안에 들어가는 비용이 있죠. 비용에 대해서 누구한테? 자, 입안을 제한한 자라고 표현하지. 제한한 자가 결국은 주민이지. 그래서 부담시킬 수 있다.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거의 여러분들 다 밑줄 긋지 마시고요. 비용에 동그라미 치세요. 비용. 다른 건 키워드가 아니니까 키워드만 찾아서. 자, 우리 도시군관리계 입안을 제한받은 자는 제한자와 협의해서 제한된 도시군관리계 입안 및 결정에 필요한 비용. 동그라미. 자, 머니가 나왔습니다. 자, 전부 또는 일부를 밑줄 부담시킬 수 있다. 여기가 키워드예요. 그래서 이제 이게 공식인데 이거를 부담시켜야 한다 이렇게 나올 수 있어요. 그럼 X가 됩니다. 왜냐면 주민이 돈이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기 때문에 이건 의무상으로 못 만들어 공법은. 머니라고 하는 거는 자, 의무가 아니라 재량입니다. 그래서 하나의 공식을 만들어 버려요. 결국은 요 글자가 보여요. 비용 이거 나왔어요. 그러면 결론 여러분이 정리해 놓으세요. 이거는 부담시킬 수 있다로 끝나야지만 옳은 질문 되는 거예요. 무조건. 부담시킬 수 없다 X. 부담시켜야 한다 X. 두 가지 형태로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자, 요거는 부담시킬 수 있다. 요 부분에 밑줄 그어놓으세요. 그리고 자꾸 읽어요. 머니라고 하는 걸 어떻게 강제적으로 부담을 시켜. 돈이 없으면 어떡하려고. 그러니까 재량권 준다 이렇게 보시면 돼. 그리고 원인 제공한테 왜 부담시킬 수 없겠습니까? 부담시킬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요 지문이 쭉 밑줄 그면서 요 지문이 바뀌는 거예요. 여기는 다른 애 바뀌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이거 공부를 할 때 어디를 바꾼다가 굉장히 중요한 거야. 그러니까 공부에 포인트를 잡아서 공부를 하셔야 되거든. 무턱대고 읽으면 안 돼. 그럼 요 글자가 보여. 어떤 글자 보여요? 비용 보이면 결론 이렇게 끝나야 돼. 이거를 여러분 익숙하게 보셔야 된다는 겁니다. 됐고 내려가서 입안 절차. 자, 4번이에요. 자, 입안 절차는 다른 말로 수립 절차를 이해하시면 돼. 우리가 배우고 왔거든 지금. 자, 우리가 광역도시계획과 도시군기본계획 할 때 계획을 먼저 세운다가 수립이었죠. 그때 절차 3개 거쳤어요. 수립 절차 기억나나 보세요. 첫 번째가 현장에 나가서 조사했지. 그게 기초조사였어요. 큰 틀은 기억이 나셔야 돼. 두 번째가 공청회. 자, 여기 이제 포인트였죠. 여기다 별표 했잖아 우리 이거 지난주에. 그러니까 공청회라고 하는 건 누구에게 듣는 거예요? 주민과 전문가. 자,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지방의견 들었습니다. 이걸 끌고 내려오시는 게 좋아요, 사실. 그럼 여기도 관리계획도 입안한다는 얘기는 수립한다는 얘기니까 결국은 기초조사가 나오죠. 네, 그 1번에 보면 기초조사 나오나 보세요. 밑에 절차. 보이죠? 자, 밑줄. 자, 그 다음에 오른쪽 2번이 있습니다. 여기서 2번으로 가실 때 오른쪽에 175페이지 가면 동그라미 2번이 있을 거예요. 자, 거기에 큰 틀의 제목이 주민 및 지방의견 청취입니다. 밑줄. 자, 그럼 이걸 합쳐놓은 거거든 지금. 결국은 주민 의견을 들은 다음에 지방 의견 들으라는 얘기죠. 그 밑에 내려가시면 기업본의 주민 의견 청취라고 보여요. 그 옆에다가 공청회 X라고 써놓으세요. 공청회 X라고 써놓으세요. 일단. 그럼 여기서는 지난주도 강조했지만 공청회라고 하는 건 주민 의견도 듣고 전문가 의견도 듣는 거야. 이거는 구선력이 없는 계획이니까 가능해. 근데 지금 배우는 도시군관리계획은 구선력이 있는 계획 맞죠? 그래서 공청회나 무조건 X. 공청회 제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문서로만 의견을 들어요. 그걸 우리가 공고열람이라 그래. 밑에. 공고열람. 그걸 더 줄이면 공람이라 그래. 예, 그걸 더 줄여서 앞에 있는 공자, 열람의 람자. 그래서 두 글자가 되는 거야. 이걸 이제 우리가 앞으로 연습이 좀 되시면 공람이라고 부릅니다. 그럼 여기는 공람이 들어가요. 공람. 공청회 대신에. 도시군관리계획은 결국은 공람이라는 얘기는 뭐예요? 자, 주민의 의견을 듣는다라는 사실을 일간시민의 공고를 먼저 하는 거야. 그러니까 일간시민을 보고 의견을 제시하는 거지 우리가. 그때 의견을 제시할 때 문서로 갖다 내야 돼. 그 의견을 듣는 기간이 14일 이상이에요. 그걸 우리가 두 글자로 공람이라고 합니다. 자, 일단 그렇게만 일단 정리하시고 내려가서 니은번 내려가 보세요. 니은번. 자, 요거 나오네요. 누구 의견 들어요? 지방의회. 그럼 큰 차이가 하나 있죠 지금. 그죠? 예, 도시군관리로 넘어가서 뭐가 빠지고 공청회가 빠지고 공람이 들어간다. 이렇게 하시면 돼. 공고 플러스 열람이 들어간다. 공고 플러스 열람은 주민의 의견 듣는 거예요. 공고 플러스 열람은. 자, 이렇게 이제 큰 틀을 라인을 좀 잡아놓고 세부적으로 들어가서 볼게요. 자, 다시 176페이지 가시면 기초조사라고 있어요. 174페이지. 왼쪽. 자, 174페이지 가면 기초조사가 있고요. 자, 동글 기억번에 내려가면 기초조사 의무사항이라고 써있죠. 그건 놔둬요. 손댈 거 없고. 자, 오른쪽 가면은 니은번의 밑줄.
환경성 검토. 자, 디귿에 가면 밑줄. 토지적성 평가, 재해취약성 분석이 있습니다. 그럼 이 부분에 대해서 논점을 좀 잡자 이런 얘기죠. 자, 보세요. 우리가 기초조사를 할 때 광역도시를 위한 기초조사를 할 때는 인구경제 사회문화만 조사하고 돌아왔지. 내용이 없었어, 별로. 근데 도시군 기본계획을 위한 기초조사 할 때는 두 가지가 추가된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그게 디귿에 있는 거예요, 디귿에. 자, 그래서 도시군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기초조사 할 때는 뭘 한다 그랬냐면, 자, 땅 꺼짐 현상, 싱크홀 많이 생기니까 토지 적성 평가해야 된다 그랬어요. 그러면 이 집안이 단단한지를 보란 얘기죠. 자, 또 하나, 재취약성 분석을 봐야 됩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건 도시군 기본계획 때는 두 개만 하면 돼, 두 개. 이 내용이 관리계획 할 때도 당연히 포함이 되는 거야. 그래서 디귿에 가면 토지적성 평가 있고 재취약성 분석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토지적성 평가와 재취약성 분석은 도시군 기본계획이나 관리계획을 위한 기초조사 할 때는 다 들어갑니다. 다만 도시군 관리계획은 더 구체적인 내용이 있는 계획 맞죠? 그래서 하나가 더 들어가는 거지. 그게 니은번에 있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환경성 검토예요. 그럼 여러분들 환경성 검토라고 하는 거는 환경성 검토 나오면 요거는 무슨 계획은 없고 두 가지만 비교해요. 도시군 기본계획을 위한 기초조사 할 때는 들어갑니까? 안 들어갑니까? 안 들어가지만 도시군 관리계획을 위한 기초조사 할 때는 들어간다는 얘기죠. 그래서 환경성 검토가 추가된다라고 해서 그 환경성 검토에다 별표 하나 하시면 돼. 이런 것들은 구별의 실익이 필요하죠. 그래서 환경성 검토가 들어가요. 그만큼 내용이 구체적인 내용이 있기 때문에 자, 도로 같은 거 설치할 때 터널 뚫어서 도로 설치하는데 자, 토지적성 평가, 재해취약성 분석만 하지 말고 터널을 뚫어서 도로 설치하면 큰 산을 뚫어서 터널을 설치하는 거 아니에요? 이 산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검토를 하라는 얘기잖아요. 그만큼 내용이 구체된 내용이니까 이 환경성 검토가 들어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 환경성 검토 들어가는 거는 막 돌아다니면 안 돼. 어디에 딱 속해 있어야 돼. 도시군 관리계획이 있어야 되고 기초조사의 내용에 들어가는 거예요. 이런 위치를 좀 잡아주시면 편합니다. 공부할 때. 그래서 도시군 관리계획을 위한 기초조사의 내용에는 뭐가 포함되어야 된다? 환경성 검토. 거기 정리하시고 자, 나머지는 논점 없어요. 제목 정도만 땅땅 보고 내려가시면 돼. 자, 그리고 아까 2번 설명드렸는데 다시 한번 정리해드리면 여기는 공청회 일단 나오면 안 돼요. 공청회. 관리계획은 공청회 나오면 무조건 X 하셔야 돼. 내용 읽지도 말고 X 해버려요. 그러면 자, 공청회가 아니라 주민 의견을 순수하게 듣는 거거든, 문서로. 그게 밑에 나와요. 자, A번에 밑줄 그으면 돼요. 공고 플러스 뭐예요? 열람. 이걸 공람이라고 부르세요, 앞으로. 앞에 있는 공자하고 뒤에 있는 람자. 공람은 무조건 문서로 의견을 듣는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 그럼 여기서 자, 공고를 먼저 한 다음에 어디에다가 도로를 설치할 겁니다라고 입안하는 내용을 보여주는 거예요. 일간신문에다가. 그러면서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라고 물어보는 거지. 그래서 이때 자, 열람기한이 하나 나옵니다. 거기는 다 하지 마시고 자, 공고열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번째 줄. 자, 뭐라고 써있냐면 여섯 번째 줄 보세요. 둘 이상의 일간신문과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에 동그라미. 공고를 하고 어디부터 어디까지 도로 설치할 겁니다. 라는 사실을 알리다는 얘기입니다. 그걸 공고라고 합니다. 자, 공고하고 자, 도시군 관리계획 안을 자, 거기 14일 이상 열람하라고 써 있거든요. 열람이라는 얘기는 서류를 보여주는 겁니다. 서류를 보여주면서 건드리라는 얘기거든. 이때 며칠 이상, 14일 이상. 이게 주민의견을 듣는 기간이에요. 그럼 주민의견은 며칠 이상은 들어야 된다? 14일 이상 들어야 된다. 그리고 우리가 공람기간이라 그래요, 이거를. 그럼 우리가 일반적으로 공법에서 큰 틀로 볼 때 90%는 공람이 똑같아. 며칠이냐면 14일 이상이 맞아요. 정리하시고 자, B번은 안 봐도 되고 자, 그럼 공람을 통해서 누구에겐 들었어요, 지금? 주민에겐 들었어요, 문서로. 그러면 요거 붙이면 돼요. 내려가서. 지방에겐 들으면 됩니다. 자, 그러면 입안을 한 거 맞지요? 그리고 입안 끝난 거예요, 여기서. 여기서 또 꼭 기억할 게 뭐냐면 가장 중요한 게 하나 확실하게 정리할 게 이거. 주민. 자, 그럼 주민이 나오면 주민은 입안할 수 있다, 입안할 수 없다. 입안할 수 없지만 입안을 제한할 수 있다. 용산, 기지. 그중에서 기반 설치할 때만 동의 요건이 5분의 4 이상의 동의가 필요하고 나머지는 얼마?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받으면 됩니다. 라고 정리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결과 통보 기간 같은 경우는 45일이잖아요. 그러니까 1회 안에서 30일 연장할 수 있죠.
마지막 비용 나오면 부담시킬 수 있다. 이런 식으로 정리하시면 돼. 자, 여기까지가 2반이고요. 그럼 2반을 한 내용에 대해서 뭐 해야 될까? 결정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1번에 가면 결정권자라고 보여요. 밑줄. 자, 그럼 2반을 하게 되면 그 다음에 결정하는 단계로 넘어가는 건데, 결정권자 한번 볼게요. 자, 지금 무슨 기계에 대해서 결정하는 거죠? 도시군관리계에 대해서 결정하는데, 이건 여러분 연결되어 있습니다. 보세요. 자, 지금 원칙적인 2반을 먼저 결정을 할 거 아니에요, 지금. 다시. 뭘 먼저 해야지? 2반을 먼저 결정하는데, 그 원칙적인 2반권자가 몇 명이었죠, 지금? 6명이었어요. 잘 들으세요. 특별시장, 광역시장, 자치시장, 자치도지사 있고, 시장군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요거는 어디서부터 공부를 했냐면 도시군 기본계획 할 때 지난주에 한 거. 이 6명은 도시군 기본계획 수익권자 맞죠? 지난주에 어떻게 배웠냐면 요 6명 중에 4명은 승인받지 않고 확정한다. 도시군 기본계획에 대해서. 맞나요? 그리고 시장군수는 도지사한테 승인을 받아야 한다. 그러면 관리로 내려올 때도 본인들이 확정하는 거야. 본인이 결정권자가 되는 거야. 입안을 본인이 했다면 본인이 결정해. 그럼 여기 있는 4명은 자, 요 앞에 있는 4명 특별시장, 광역시장, 자치시장, 자치도지사는 입안도고 본인이 결정도 합니다. 그래서 결정권자에 들어가 여기 4명은. 그럼 이제 몇 명 남았어요? 2명 남았잖아요. 2명. 2명이면 누구예요? 시장군수는 우리가 도시군 기본계획에선 본인이 확정 못했지. 승인 받아야 되잖아요. 그럼 여기도 마찬가지 본인이 시장군수, 포천시장, 연수원군수가 입안을 하면 본인이 결정을 못해. 누가 결정하냐면 도지사가 하는 거야. 여기서 도지사가 승인권자였잖아. 도지사가 결정권자가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결정권자가 여러분들 이렇게 연결되는 거, 이렇게 연결되는 거, 이렇게 5명이 되는 거예요. 그럼 여기 다시 한번 정리해 볼게요. 특별시장, 광역시장, 자치시장, 자치도지사, 도지사가 결정권자가 됩니다. 그럼 여기 있는 5명을 합쳐서 뭐라고 부르지 우리가? 아니지. 이렇게 불렀지 우리가. 시도지사라고 불렀잖아 우리가. 그 시도지사가 맨 첫 번째 줄에 보이네 지금. 자 보세요. 도시군관리계획은 누가 결정한다? 시도지사. 이 얘기예요 지금. 그걸 먼저 정리를 차근차근 하셔야 돼. 무슨 말인지. 그러면 관할과장 6명 중에서 결정권이 없는 자는 2명밖에 없지. 시장군수밖에 없는 거야. 그러니까 시장군수는 신청한다고 써 있잖아 오른쪽에. 그럼 시장군수가 신청하면 도지사한테 할 거 아니에요. 그럼 도지사가 결정하는 거잖아 지금. 그래서 결국은 5명이 되는 거예요. 이건 좀 여러분 신경 써서 보셔야 돼. 거기를 자를 특별시장, 광역시장, 자치시장, 자치도지사, 도지사를 합쳐서 뭐라고 불러요? 이렇게 부를 수가 있어야 돼 시도지사로. 또 하나 한 명이 더 있습니다. 여기 보세요. 잘 보세요. 여기 시장군수가 있거든 지금 밑에. 여기 있는 시장군수는 누구 밑에 있는 시장군수죠? 도지사 밑에 있는 시장군수예요. 그러면 우리가 경기도가 있어. 경기도 밑에 포천시장, 연천군수 있죠. 자, 시군이 있잖아요. 자, 그리고 경기도 밑에 포천시만 있는 건 아니지. 수원시도 있지, 수원시. 그럼 수원시는 인구가 50만 명 이상이 되나 안 되나? 100만 명도 넘잖아, 지금. 그럼 그러한 인구가 50만, 여기 시 중에서 인구가 50만 명 이상의 시를 대도시라고 부릅니다. 그럼 대도시는 인구가 많아요, 적어요? 많으면 결정권을 줘요. 그래서 대도시장이 옆에 붙어 있는 거예요, 이렇게. 여기 있는 자를 원칙적인 결정권자라고 부르는 거예요. 원칙적인 결정권자는 누가 된다? 시도의사 또는 대도시장이 된다. 그런 뜻이거든요. 그 내용 한번 볼게요, 여러분들. 자, 따라서 다 밑줄 긋지 마시고 일단 시도의사만 밑줄 그어놓으세요, 일단 먼저. 자, 도시군관리계획은 시도의사 밑줄가 직접 또는 시장군수의 신청에 따라 결정한다. 다만 지방자치법에 따른 서울특별시와 광역시 및 특별자치를 제외한 밑줄 인구 50만 명 이상의 대도시라고 불러요, 여기를. 그럼 여기서 말하는 시는 도 밑에 있는 시를 말하는 거야. 도 밑에 있는 시 중에서 인구가 50만 명 이상의 시다. 이거를 이제 앞으로 대도시라고 부릅니다. 그러면 대도시의 경우에는 대도시장이 직접 결정한다라고 써 있죠.
그 뒤에 읽지 말고 끊어버려요. 거기는 뒤에 가지 말고. 그럼 결론은 원칙적인 결정권자가 누가 된다는 얘기죠? 여기 있잖아요. 누구? 시도의사 또는 대도의장. 맞습니다. 여기 있는 자가 결정권을 갖고 있는 거예요. 자, 이렇게 정리하시고 한 자 넘겨서 다음 자 넘겨봅니다. 넘기시면 예외 보세요. 예외에다 별표 한번 쳐볼까요, 여러분들? 자, 예외 가시면 자, 지금 원칙적인 결정권자가 누구였냐면 시도의사가 있고 누가 있어요? 대도의장이 있는데 여기는 시도의사 대도의장 말고도 결정할 수 있는 자가 또 있어. 그게 예외 조항에 있는 건데 국토교통부 장관도 결정할 수 있습니다. 내려가서 다음에 도시군관리계획은 2번에 있는 거예요. 2번에. 예외 조항에. 자, 다음에 도시군관리계획은 국토교통부 장관이 결정한다. 자, 여기다 밑줄. 자, 국토교통부 장관이 결정하는 사유가 정해져 있다는 얘기죠. 자, 가로에 있는 거 보세요. 다만 아래 리을의 경우에는 해양수산부 장관이다 이렇게 써 있습니다. 자, 해양수산부 장관이라고 써 있는 게 가로 안에 있지, 가로 안에. 그럼 지금 보면은 자, 그 박스 안에 지금 몇 개 있죠, 여러분들? 4개입니다. 기역, 니은, 디귿을 묶으세요. 국장이라고 쓰세요. 국장. 그 3개, 지금 4개 중에 3개는 국장이 결정권을 갖고 있다는 얘기고 리을번 하나만 회장이 결정한다는 얘기예요. 해양수산부 장관을 회장이라고 합니다. 저는. 줄여서. 자, 그러면 일단 정리할 때 자, 기역번이 이해가 되나 보세요. 자, 기역번은 국토교통부 장관이 뭐 했다고 나오죠? 위반을 했대요. 도시관리계획을. 그럼 국장보다 높은 사람 없지. 누가 결정해? 국장이 결정하는 거지. 그 다음에 니은번에 가면 자, 여기 용도구역 아까 몇 개 있었어요, 여러분들? 5개. 자, 개발제한구역, 도시제한공원구역, 시가조정구역, 수산자원보호구역, 입주기재최소구역인데 맨 앞에 있는 개발제한구역. 그게 니은번에 있는 거예요. 그럼 개발제한구역은 그린벨트거든요. 요거는 누가 지정합니까? 시도의사 대도시장은 지정 못해요. 국장 많이 하는 거예요. 지금 거기 있는 것들은. 개발제한구역 지정을 국장이 합니다. 이런 얘기고. 니은번 끝났고. 그 다음에 디귿번 갑니다. 자, 디귿번은 국가계획에다 미치고세요. 자, 국가계획과 연계에 지정할 필요가 있는 시가조정구역입니다. 그러면 여기 시가조정구역 여기 있잖아요. 3번째 용도구역에. 그럼 원칙적인 지정권자는 아니란 얘기인데 자, 거기서 시가조정구역을 지정할 때 4글자로 무슨 계획? 뭐가 나오면 국가계획과 연계 지정할 필요가 있을 때만 국장이 한다는 뜻이에요. 요 글자에 밑줄 긋는 거예요. 그럼 지금 기역, 니은, 디귿이라고 하는 3가지 요건은 3가지 경우는 누구의 고유 권한이죠? 국장의 고유 권한이에요, 여러분들. 국장 많이 하는 거예요, 그거는. 다른 자 나오면 다 X해버려. 또 하나, 리을번에 가면 뭐가 있냐면 수산자원 보호구역 보일 거예요. 그럼 여러분 수산자원 보호구역은 어디냐면 바다. 자, 국토가 이렇게 있으면 요 내륙은 요 안쪽에 있는 육지 토지는 국토교통부 장관이 관할합니다. 토지는. 그럼 지금 수산자원 보호구역은 수산자원은 바다 쪽에 있잖아요. 이 바다 쪽을 말하는 거예요. 수산자원 보호구역 여기 바다에다 지정하는 거거든. 그럼 이 바다를 국토교통부 장관이 권한이 있느냐 없느냐? 바다를 권한하느냐? X 해야지 X. 장관 따로 있잖아요, 우리. 그 장관이 아까 가론에 있었던 장관입니다. 자, 우리가 해수부 장관이라고 많이 하죠. 원래 이름은 해양수산부 장관. 이분이 바다를 관할하고 있는 장관입니다. 그러면 수산자원 보호구역은 바다에다가 지정하니까 국장이 지정을 못하고 결정을 못하고 누가 한다? 해양수산부 장관이 결정한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여기는 이제 바다 쪽 나왔을 때 하나밖에 없어요. 그게 뭐냐면 지금 나와 있는 요거요. 용도구역 중에서 수산자원 보호구역입니다. 그 수산자원 보호구역 여기 있잖아요, 여기. 개도, 시수 여기 있어요, 여기. 좀 이따 합니다, 다시. 그래서 수산자원 보호구역은 자, 해양수산부 장관만이 결정합니다. 라고 하시면 돼. 이것도 줄여서 해장. 이렇게 불러. 줄이는 거. 해장. 해양수산부 장관. 줄여서 해장. 이 결정한다. 요 리을번이죠. 그럼 지금 기역, 니은, 디귿. 3개는 누가 결정하고? 국장만이 결정하는 것이고. 리을번의 수산자원보호구역은 누구만이 결정한다? 회장. 자, 그렇게 정리하면 그걸 내는 거예요. 시험에 사실 예외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사유를 많이 내요, 시험에. 그러니까 여기는 예외적인 결정권자를 좀 신경 써서 보시면 돼요. 자, 그러면 결론 내리면 원칙적인 결정권자가 지금 자, 누구였냐면 다시 한번 정리해 보면 시도의사 대도시장 맞죠? 그리고 예외적으로 국토교통부 장관이 결정할 수 있는 경우도 있고 바다 쪽 같은 경우는 누가 결정하죠? 회장이 결정합니다.
그럼 여기 있는 자를 다 합쳐서 결정권자라고 부르시는 거야, 앞으로. 그럼 여기 있는 결정권자가 결정할 때 어떤 절차가 거치느냐? 내려가면. 여기서 말하는 결정은 승인하고 똑같은 말이거든. 결국은 협심. 내려가서 협의하고 심의라고는 승인 절차하고 똑같은 절차를 거치죠. 거기는 큰 논점 없어요. 그냥 제목만 밑줄로 놓으시면 돼. 우리가 지난주에 공부할 때 광역도시계획과 도시군기본계획은 계획을 세우는 게 수립이었잖아요, 여러분들. 수립한 계획은 승인받는다 그랬죠. 그럼 승인권자가 승인할 때 몇 개 거쳤어요? 2개 거쳤어요. 협의를 먼저 했고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심의를 거쳤다고 배웠습니다. 그 절차를 갖다 쓰면 돼. 여기는 승인 대신에 결정이라는 용어 쓰니까 자 1단계로 관계행정인의 장과 협의의 동그라미. 협의를 먼저 한 다음에 도시계획위원회에 뭘 거쳐요? 심의의 동그라미. 그 협의하고 심의는 앞에서 말씀을 다 드린 겁니다. 그래서 요거를 나중에 연습이 좀 되시면 협심 이렇게 하시면 돼. 협심. 그러니까 협의하고 심의는 뭐 할 때 거치는 거예요? 뭐 할 때? 결정할 때. 승인할 때 거치는 절차랑 같지 여기는 결정권자라고 하니까 결정 절차라 그래 이게. 그럼 결정권자는 몇 개만 거치면 돼요? 2개. 첫 번째 뭘 해야 되고? 협의. 두 번째 심. 일단 그 틀만 잡으세요. 여기는 절차가 논점이 아닙니다. 자 그러면 결정권자가 협의도 거쳤고 심의도 거쳐서 결정을 했어. 확정된 거야. 그럼 자기 혼자 알고 있으면 돼? 안 돼? 안 되잖아. 고시해야 되지. 맨 끝에 고시의 동그라미. 자 고시하고 서류를 보여주는 게 열람이에요. 열람은 논점 없어요. 그냥 고시에만 동그라미 치시면 돼. 그러면 협의를 거치고 심의를 거쳐서 결정을 한 다음에 고시하면 됩니다. 이렇게 하면 되는 거지. 고시라고 하는 건 일반 국민한테 알리는 거 맞죠? 항상 맨 마지막에 하는 게 고시예요. 그래서 도시군관리계획도 고시를 해야 됩니다. 마지막 단계에서. 그 정도만 잡아놓으시면 돼. 이렇게 정리하시면 입안 끝났고 뭐 끝났어요? 결정까지 했어요. 그럼 결정의 효력. 오른쪽에 가면 효력이 언제부터 발생됩니까? 라는 것부터 정리가 되는 거예요. 이어져서. 그 내용은 잠깐 휴식하셨다가 다음 시간에 하겠습니다. 잠깐 휴식하겠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에듀윌에선 이 모든 혜택의 유료 회원 수강료를 돌려받을 수도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습니까? 진짜 10만 원이 주더라고요. 한 달에 100만 원 버는 친구도 봤어요. 이게 진짜 대박이라니까요. 네. 친구 추천을 하시고 친구가 유료 회원가입을 하게 된다면 10만 원을 입금해드리고 있습니다. 친구만 추천해도 10만 원을 입금해주는 에듀윌 친구 추천 이벤트. 참으로 놀라운데요. 그리고 이 모든 혜택들을 많은 수강생들이 동행해 주길 진심으로 부탁드립니다.